오늘 첫 인터뷰는 명태균 씨입니다.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등장한 뒤에 지난 40여일간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조각조각 명 씨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식 인터뷰 형식으로 음성 대담을 나눈 적은 없는데요. 지금부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간의 의혹들 모두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러보죠. 명태균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방송 첫 공식 인터뷰가 되는데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셨을까요?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인터뷰 응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좀 차근차근 네. 풀어가 보죠. 명태균 씨를 두고 혹자는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자는 선거 브로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자는 허풍쟁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좀 헷갈립니다. 도대체 명태균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저를 표현하는, 저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페이스북에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제가 했던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 실질적으로 줄기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제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은요. 예. 코바나 콘텐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하던가요?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기껏해야 아크로비스타 그 밑에 고깃집이나 옆에 경양식집이나 피자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밖에 없을 건데요. 어허.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많이 가보셨어요? 셀 수 없이 갔죠. 셀 수 없이 가셨어요? 네. 언제 무렵에 그렇게 셀 수 없이 가셨습니까? 제가 거기 연결이 된 거는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2021년. 예. 네.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얼마나 그렇게 그러면 자주 가서 조언도 주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말하면서 예. 말을 거짓으로 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저는 거짓말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아하. 예, 그 방송에 나온 거 맞아요. 그 한 6개월. 예. 본선이 되니까 그거는 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선거를. 예. 그래서 한 10% 이상 대선에서 이길 선거를 또 윤핵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0.73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했죠. 그러면은 2021년 6월 18일에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예.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아,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요? 수시로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전반적인 거를 짜고 하겠습니까? 그 이승엽 그 예전에 국민 타자가 연봉이 뭐 60억 뭐 이렇게 받아도 옆에 타격 코치는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네, 당시 쉽게 표현하자면. 예. 네. 한 6개월 동안 조언 주고 통화하고 이러실 때 내용들은 뭐 당연히 윤 대통령, 윤 후보님 목소리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폰에. 아니 그런 거 대선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그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그건 제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은 좀 불손한 행위예요.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일각에서는 거짓말이다, 허풍이다, 그럴 리가 있느냐. 아니 뭐 윤 후보가 주변에 사람이 그때 얼마나 많았는데 지역에서 그 일하시는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의지했겠냐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해오니까 뭔가를 좀 증거가 될 만한 걸 내놓으시오라고 하면 뭘 내놓으실 것도 그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판 짜는 거. 예. 그 이준석 대표는요.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돼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자라는 거고요. 안철수 원래 대표가 가만히 놔뒀으면 서울시장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만들고 이준석 대표 만들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아왔다 이런 건가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수소문을 해서 찾아와서 처음 만난 날이 6월 18일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6개월간을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뭐 아침은 물론이고 낮에도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그림자 역할. 그 입당도 선생님께서 이날 입당해라라고 조언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거는 그쪽 캠프에서 아니면 그 대통령 내분께서 예. 그때 그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다 캠프에서 미리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입당 날짜를 정했는지 아니면 저는 그때 대통령 내분이 전화가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내분이 7월 30일, 뭐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캠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지 네. 제가 말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입당하신 거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날이 아마 금요일일 거고요. 토요일 날 기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아마 일요일이 아마 1일로 넘어갈 거예요. 8월 달로. 예, 그래서 언제 입당하세요라고 하도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때는 윤석열 후보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피곤함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혹자는 그 선생님 때문에 그날로 입당한 게 아닌데 혹시 이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 바꿔 드렸잖아요.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아,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아, 무조건 스피커폰이었군요. 두 분이 같이 들으셔야 되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당 날짜를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그 기억까지 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조언이 6개월이라고 하면 한 12월까지 이어진 겁니까? 11월 6일이 이제 경선 이제 발표였어요. 네네. 경선 발표되고 나면 당에서 당에서 본선은 다 준비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대선을 안 치러봐서 예. 그런지 잘 몰랐었어요. 예. 그럼 그 후로는 뭐 당에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워낙 그 전에 조언을 주던 분한테 좀 사적인 조언도 얻기 마련인데 전화가 안 왔을까요? 왜 전화가 안 와요? 거기 계속 갔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 네. 당 대표 아니었어요? 예. 그 두 분 다 누가 모시고 왔어요?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 집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역할 할 때 동안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뭘 했겠네요? 아,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 때까지도 계속 어떤 범퍼 역할, 중재자 역할, 뒤에 그림자 역할 하셨군요. 그거 제가 알아서 그 최진석 교수 갔잖아요. 그러면 최진석 교수를 만나러 갈 때, 최진석 선대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윤 대통령, 윤 후보의 부탁으로 가신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자꾸 대통령 내분들을 자꾸 거론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진석 교수가 제 말만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바꿔드리지 않았겠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재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코바나 컨텐츠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대통령 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제가 자꾸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당시 단일화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은 자신이고 본인이시고 최진석 당시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하고 계시던 분이 아니다.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네. 그 중요한 장면들마다 또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던 인물들로 뭐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박완수 지사, 김영선 의원 이런 분들 언급하셨잖아요. 혹시 이 4명 외에도 더 있습니까? 정치인들? 더 있겠죠. 혹시 누구로 제가 또 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아까 홍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홍 대표님 좋아해요. 홍 대표님이 그 전에
동아은행 사건 하면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을 공격하실 때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홍 대표를 3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는 자리도 거기에 배석하고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아,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2021년도 대선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홍 대표님이 이제 복당하기 전에. 예. 네, 그때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꼽으셨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출마한 사람들은 예. 선거라는 강을 건너야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와 선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강의 유량, 유속, 깊이를 모르면서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일까요? 그게 자체 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도 이해하시겠어요? 조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좀 여론조사도 돌려보셨어요, 데이터를? 저는 공표조사는 머니투데이하고 예. 미래한국연구소, 그 연구소의 주인은 김모모 씨인데 머니투데이 그 사장님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고 제가 비용을 주고 자체 조사를 돌려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짰습니다. 그건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 자체 조사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제 방식대로 조사하는 거니까. 예. 지금 그 미공표 여론조사 한 것을 두고 56만 명 당원 명부를 어떻게 얻어서 이 조사를 할 수 있었느냐, 누가 명태균 씨한테 이걸 유출했느냐, 뭐 이거 갖고도 좀 떠들썩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제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그 5년 전에 제가 그 다 넘겨준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도 전혀 달라요. 저는 그 법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하. 근데 제가 이제 영업을 좀 도와주죠. 예.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그 홍준표 대표 쪽에서 그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위해서 56만 명 명부를 받은 저는 건 모른다니까요, 그 내용을. 예.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데 제가 그걸 열어봤어야 뭘 알지요. 56만 명인지. 그 연결은 어떻게 시켜주게 되셨어요? 그 의뢰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네. 내가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쪽에다가. 아, 그 홍준표 캠프 쪽에 아는 사람 통해서? 홍준표 캠프 쪽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거기에다가 전에 그 일을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5년 전에는 넘겨줬는데 거기에 토스해서 준 거예요. 아, 그러면 홍준표 캠프 측의 어떤 도움,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였던 거예요? 그건? 그럼요. 제가 윤석열 그 대통령을 돕고 있는데 제가 그 아마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회사라면 제가 그렇게 일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도덕상? 아, 그럼 56만 명 당원 명부는 홍준표 캠프 쪽에서 받으신 거군요? 아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터져갖고 나오니까 그게 그때 그거구나 이래 아는 거지. 제가 솔직히 그때 뭐 다 기억이 나겠어요? 아, 그렇군요. 강혜경 씨가 2년 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이제 명태균 씨가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나중에 공천을 받아낸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설가네요. 텔레그램을 수십 명이 갖고 있고 제가 휴대폰 가게도 하고 오빠 전화 왔어요. 녹취도 있고 제가 그 일일이 그 반응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거짓말 소설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강혜경 씨는 식탁 밑에 강아지라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한번 가봤대요? 그 다음에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그 수행할 그 서울에 가서 봤대요? 올라간 적은 있대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지금 제 재산을 지금 찾으러 다닌대요. 뉴스토마토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재산을. 자, 국가산단이 유치가 됐어요. 제가 땅 한 평 있어요? 없어요. 주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5년 동안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오마이뉴스에 전화 와서 거기다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 주식이나 땅을 찾으면 5대5로 나누자. 쌀도 남들이 갖다 줘서 먹어요. 다리를 양쪽 수술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5년을 수입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좀 국감 나가서 시원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잘 보세요. 예. 대통령이 후보고 저는 옆에서 조언을 해준 사람일 뿐입니다. 혼자 판단하실 수가 없는 거고. 김영선 의원이 나한테 나와서 이야기해라고 하면 너는 나가요. 예. 예. 내가 주가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셨는데 윤석열 총장께서 예. 내가 앞에서 뭐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뒤에서 판을 짠다는 거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대선이면 대선 모든 후보에 대해서 판을 짜는 거예요.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예. 나경원을 내가 어떤 불법을 한 거 없어요. 그분 서초구청장 아니었어요, 조은희? 예. 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제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겠어요? 무슨 애들이에요? 그 조은희 만나서 뭐라 했겠어요? TV 토론 뭘 준비하세요? 저 팁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나경원 대표가 나경원 대표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은데 경부고속도로 지하 몇 킬로예요? 예상이? 재건축, 재개발 몇 단계죠? 8단계입니다. 최고 빠르면 몇 년 걸리죠? 5년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수치로 얘기하시면 나경원 대표는 아무 말도 못할 걸요. 그래서 조은희 후보가 나경원 대표가 둘이서 토론하는 거 다시 가서 유튜브 가서 지켜보세요. 네, 네. 나경원 대표가 완전히 박살을 나지.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신 거죠. 이것도 2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그래요.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예.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연기나 잘해라는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예.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지금 상황이. 인기 여배우가 지지 46%를 해도 연말에 여우주연상 한동안 보장이 있습니까? 훌륭한 감독, 훌륭한 연출가, 시나리오, 대본. 예? 예. 그 다음에 투자자 배급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당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그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앞에서 하신 거예요? 김정희 위원장 거기 없었고요. 나중에 가서 제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셨어요. 네. 예. 자, 김정희 위원장이 아무나 전화 받아요? 그래서 제 전화를 해서 여사하고 통화시켜 줍니다. 그럼 세 가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중에 첫 번째가 나를 쓰려면 세 가지 조건을 내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진보든 보수든 정치 원로를 찾아뵈고 고언을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 보수 다 존경받는 김정희 위원장한테 전화하고 이거 석 달 가까이 그래 연락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사과하세요. 사과라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 전화한 겁니다. 사과 전화하고 만나달라는 얘기까지 한 거였군요. 그게. 지금 사실은 맨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질문도 못 드렸거든요. 저한테 쓰일 그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생각해봅시다. 김 여사가 개입돼야 꼭 그 공천이 돼요? 2022년에 예. 김건희 여사가 꼭 개입이 돼야지만이 공천이 돼요?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시간 설명 다 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보였는지.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당내 경선 시험 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장난을 쳤을까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이거는 아니 정진석이가 나를 알아요? 나를 봤어요? 그 사람이 코마나 컨텐츠는 왔어요? 정진석 실장이 아크로비스타는 왔지. 아크로비스타는. 네, 대통령한테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내가 전화 2번이나 했는데 전화도 못 받더만. 그렇습니까? 대선 후에도 계속 만나셨어요? 좀 조언도 하시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 줄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한 말 있어요. 네.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인수위에서 일하라고 그러는 말도 안 돼. 선생을 인수위에 가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면접 좀 봐달라고 그 인사 라인들 이제 다 면접 보고 선생님 가시는데 어디 가라 했겠어요?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야 써야 되나 말해서 너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예.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추천해 준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알아요? 저예요. 비서실장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력서 보고 그거 한 사람이 저라니까? 그러면 됐어요? 모르잖아요. 대통령 여사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 지금 이제 빙산의 일각만 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언제 풀 생각이세요? 대통령께서 네. 여태까지 내가 검사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명박사처럼 그렇게 통 크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왜 나를 좋아했겠어요.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좋아했어요. 예,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어요. 근데 가장 그게 뭐였냐면 윤핵관들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젊은 당대표 이준석과 한참 뜨고 있는 대선 후보 윤석열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평생 아웃사이드였어요, 당에서.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 여사가 어디서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럼 그 이야기는 또 따로 인터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명태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델타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했죠. 참여해주신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대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집권할지 그 결과만을 주목하실 텐데요. 우리는 단순히 누가 당선될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오를 만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슈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대장주 역할을 할 만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7162-8706으로 구독이라고만 적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 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자 보내기 페이지에서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주식을 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직접 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번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제 번호 010-7162-8706으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에 구독이라고만 적어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돈을 버는 연습 저와 함께 해보세요. 저는 돈을 받거나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딱 하나.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번 구독자 전용 종목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